생전에 주옥 같은 글을 남겨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신 법정 스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시간이 흐르나 보다. 이 간결하고도 부드러운 문장 속에는 시간의 무상함에 대한 고승의 큰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에초에서 엄길청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가수도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글 쓰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소통의 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문적인 글쓰기에서부터 대중의 입장에서 글쓰기까지 두루 알아보는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쓰기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이신 최수묵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노래를 부르겠다 글을 쓰느니 참 글 쓰는 일들을 좀 어려워하거나 또 좀 생경해야 하는 게 우리 사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쓰기가 사실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막힌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글과 쓰기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그 행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쓰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글의 본질이 무엇인지, 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표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글쓰기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 막힌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의 어떤 본질부터 저희가 이제 개념부터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관찰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혹은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행위가 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들이 써놓은 쓰기의 어떤 그 문장만 보고 아, 잘 썼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글을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접근을 우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상, 사건이 과연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과 사실 또는 뭐 진실을 이렇게 전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글을 쭉 써오셨는데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낼러티브 글쓰기,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나레이션 같은 이야기 이런 말씀이죠? 이야기처럼 글을 써라 그런 말씀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보를 담는 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야기를 담는 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기업의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중심의 글이 되겠죠. 그것은 정보와 논리를 합쳐서 하나의 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또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야기라는 것은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라는 것은 논리나 정보만으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연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쓰신 기사들 중에서도 이런 기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읽어왔습니다만은
저희 보통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이제 쓸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보통 이제 정보를 빨리 전하는 기사죠. 그러니까 속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살렸다.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36분 한 타이밍 빠른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이것은 넉 달 전의 원정 경기를 되돌려보는 듯 했다. 당시 한국은 네코나인 프리킥골로 선취골을 내줬고 패색이 짙던 후반 36분 박지성이 다시 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 기사 기록 같아요? 예, 기록이나 기록이죠. 리포트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사를 썼던 기자는 후반 36분이라는 아주 그 우연의 일치,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기사는 대충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하루쯤 지나면 후반 몇 분에 넣었더라? 그 숫자를 까먹으실 겁니다, 아마. 요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넬러티브형으로 만일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예, 사례가 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형으로 이제 변환한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경기장을 빠져나온 한국 축구의 히어로 박지성은 양말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오른발 엄지발톱은 3분의 1 정도가 깨져 속살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검붉은 피멍이 들어 있었다. 아플 것 같았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 볼 수 없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긴 월드컵 예선을 마무리한 그는 홀가분한 인상이었다. 박지성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여기를 보면 전통적인 어떤 육하 원칙이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라는 그것이 기사 작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 전형적인 어떤 그 포맷이 전혀 적용이 되질 않고 어디로 접근했냐면 박지성의 발톱이라는 작은 디테일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인데요. 내러티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박지성이 발톱이 깨졌는데도 붕대를 감고 출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극적으로 한국의 어떤 2010년 월드컵 예선 통과를 이뤄낸 겁니다. 근데 박지성 하면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이 깨지는 것보다는 몸을 사려가면서 적당히 자기 돈만 벌어도 되는 그런 그 프리미어리그의 선수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축구 대표 선수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지성은